조선 왕자들 이야기, 권력과 혈육 사이에서 설원실록이 기록한 형제의 비극. 조선왕 조실록은 왕실의 500년을 시간순으로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그 방대한 기록 속에는 정치, 외교에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왕자들의 처절한 생존 투쟁과 권력을 둘러싼 비극적인 형제 이야기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이지만 단 하나뿐인 왕위를 두고 서로 다른 길을 걸었던 왕자들의 삶과 인간적인 이야기를 사료에 근거해 풀어보겠습니다. 제1장, 세종의 아들들 문치와 무력 사이에서 뛰어난 세 왕자. 세종실록에 따르면 세종대왕은 18명의 왕자를 두었습니다. 그중 정비 소원왕후가 낳은 적자는 8명이었는데 특히 문종, 수양대군, 안평대군은 각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세종 22년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세자는 인품이 온화하고 학문에 밝으며 수양은 결단력 있고 무예가 출중하였으며 안평은 시서화에 능하여 왕이 특히 총애하였다. 세종은 이들 세 왕자가 협력해 조선의 미래를 안정시키길 바랐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단명한 문종, 즉위한 소년 왕 단종. 세종 32년에 세종이 승하하고 문종이 즉위했습니다. 그러나 문종실록은 불과 2년 4개월의 기록만을 담고 있습니다. 문종 2년 5월 14일, 문종은 39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승하했습니다. 문종실록 2년에 임금이 강령전에서 승하하시니 춘추 39세였다. 유명으로 세자단종에게 전의하였다. 12세의 어린 임금을 보호해야 할 신하와 왕족 사이에서 권력 공백이 발생했고 결국 수양대군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계유정난과 안평대군의 최후. 단종 1년 10월 10일 수양대군은 계유정난을 일으켜 김종서와 황보인 등의 실세를 제거했습니다. 단종실록과 후대의 연려실 기술은 이날의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종실록 1년 10월 11조. 수양이 무사를 거느리고 김종서의 집을 습격하여 죽이고 이어 황보인, 이양 등을 차례로 주살하였다. 안평대군은 이 사태에 연루되어 유배되고 곧 사사되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 수록된 안평대군의 절명시는 형제간의 비극을 잘 보여줍니다. 36년 헛된 꿈이여 일조의 티끌이 되었구나. 긴 구름 푸른 산은 예와 같은데 인간 세상 다시 못 보네. 세조실록은 수양대군이 단종 2년에 왕위를 선양받았다고 기록하지만 실제로는 강제 퇴위였습니다.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유배되고 세조 3년에 사사되었습니다. 세조실록 3년 10월 24일조. 노산군이 영월에서 죽었다. 단 한 줄의 기록에 17세 소년 왕의 비극적인 죽음이 숨어 있습니다. 제2장, 살아남은 동생 금성대군의 생존 전략. 미치광이 행세의 시작. 세조의 동생 금성대군은 형이 조카와 동생들을 제거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세조실록과 연려실 기술은 그가 살아남기 위해 택한 극단적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려실 기술 기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금성대군은 세조가 왕위에 오른 후 미친 체하여 화를 면했다. 대궐에서 벌거벗고 뛰어다니며 아무데나 대소변을 보았다. 세조의 시험. 세조는 동생의 관계가 거짓인지 시험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집니다. 세조가 칼을 들고 금성대군에게 다가가니 대군이 웃으며 반짝반짝 예쁘다고 하며 칼날을 잡으려 했다. 세조가 탄식하며 정말 미쳤구나 라고 했다. 장수한 금성대군. 금성대군은 세조, 예종, 성종 3대를 거쳐 77세까지 장수했습니다. 성종실록 8년 1477년 9월 21조에 그의 마지막을 기록하였습니다. 금성대군 이유가 조라였다. 나이 77세였다. 성품이 온화하고 학문을 좋아했다. 그러나 일찍이 병이 들었다. 실록조차 그의 관기를 병으로 돌렸지만 후대 사가들은 이를 생존 전략으로 평가합니다. 제3장, 선조의 아들들 임진왜란과 갈라진 길. 전쟁이 가른 형제의 운명. 선조실록에 따르면 선조는 14명의 왕자를 두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왕자들의 운명도 갈렸습니다. 선조실록 25년 4월 31조. 왕세자 광해군을 책봉하고 분조를 이끌게 하였다. 서자였던 광해군이 세자가 되자 적장자 임해군의 불만이 컸습니다.
왜군의 포로가 된 왕자들. 선조실록 26년 기록에 따르면 임해군과 순하군이 함경도에서 왜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조선 관리의 보고 내용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임해군은 포로가 되어서도 왕자의 위세를 부리며 백성들의 음식을 빼앗아 원성이 자자했다. 반면 순하군은 겸손하게 처신하여 백성들의 동정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위에 오른 광해군의 형제 제거. 1608년 선조 41년에 광해군이 즉위했습니다. 광해군 일기는 그가 잠재적 경쟁자들을 제거한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해군 일기 1년 3월 조에는 임해군을 진도로 유배 보냈다가 이어 사사하였다. 고 합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영창대군의 죽음이었습니다. 선조의 계비 임모광후 소생으로 적통성을 가진 영창대군은 8세의 나이에 희생되었습니다. 광해군 일기 6년 2월의 기록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창대군이 강화도에서 죽었다. 나이 8세였다. 연려실 기술은 더 극적으로 묘사했는데요. 이정표 등이 영창대군이 거처하는 방에 숯불을 많이 피워 열기로 죽게 했다. 그러나 이의 진위 여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영창대군의 죽음은 정치적 불안과 궁중 권력 투쟁의 희생으로 평가받습니다. 제사장 인조의 두 아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병자오란과 형제의 인질생활. 인조실록 15년 2월 기록. 세자와 복림대군이 심양으로 떠났다. 왕이 남한산성에서 나와 전송하며 눈물을 흘렸다. 병자오란 후 인조는 항복하며 장남 소현세자와 차남 복림대군을 청나라의 인질로 보냈습니다. 이는 조선 왕실의 큰 수치이기도 하였는데요. 인질로 끌려간 인조의 두 아들은 거기서 서로 다른 길을 걷습니다. 소현세자는 서양 선교사들과 교류하며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고, 복림대군은 조선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소현세자의 갑작스러운 죽음. 인조 23년 소현세자가 귀국한 지 2달 만에 급사합니다. 인조실록 23년 4월 26일조. 세자가 창경궁에서 졸하였다. 병이 급작스러워 약을 쓸 겨를도 없었다. 연려실 기술과 야사는 독살설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세자가 죽을 때 온몸이 검게 변하고 이목구비에서 피가 흘렀다고 한다. 세자빈 강씨는 이후 독약 소지 혐의로 사사당했고 세 아들은 모두 유배되었습니다. 정치적 배경이 얽힌 사건으로 평가되며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대 사가들은 이를 조작된 사건으로 봅니다. 소현세자의 세 아들도 제주도로 유배되어 평생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제오장 권력을 버린 형제의 월산 대군의 켜명. 모든 왕자가 권력을 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종실록은 월산 대군의 아름다운 형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종 즉위년인 1469년의 기록. 월산대군이 아뢰기를 신은 이제 임금의 신하일 뿐입니다. 사사로운 정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니 왕이 눈물을 흘렸다. 월산 대군은 평생 동생인 성종을 보필하며 충실한 신하로 살았습니다. 효령 대군의 불심. 세종의 둘째 형 효령 대군도 권력을 멀리했습니다. 세종의 형 효령 대군은 불교에 귀의하여 정치에서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세종의 불교 억제를 추진하던 시기에도 효령 대군과의 관계는 끈끈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효령대군은 불교를 독실히 믿어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다. 세종이 불교를 억압해도 형제간 우애는 변함없었다. 효령 대군은 후에 사찰 창건과 민간 신앙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형제간 우애를 지킨 인물로 기록됩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 형제의 갈등, 제도의 비극. 조선의 역사 속 왕자들은 대개 두 갈래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는 왕위를 향한 투쟁, 다른 하나는 조용한 생존. 둘 다 권력이라는 제도의 그림자 안에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수많은 왕자가 태어났고 그들 중 왕이 된 이는 극소수였습니다. 나머지는 살아남기 위해 혹은 왕이 되기 위해 투쟁해야 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과 각종 사료가 보여주는 왕자들의 삶은 권력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혈육의 정도 권력 앞에서는 무력했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친 척도 해야 했으며 때로는 형제의 피를 손에 묻혀야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월산 대군이나 효령 대군처럼 권력을 멀리하고 형제를 지킨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선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역사학자 이성무는 조선 왕조 왕실 피사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조선 왕자들의 비극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제도의 비극이었다. 적장자 계승 원칙과 종법 제도는 필연적으로 형제 간 갈등을 낳았다. 오늘날에도 가족 간 갈등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와 달리 우리는 서로를 제거하지 않고도 각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조선 왕자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인간 본성과 사회 시스템 사이의 균형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형제에는 이상이었고 생존은 전략이었으며 권력은 때로 형제의 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월산대군, 효령대군처럼 역사를 온기로 채운 인물도 있었습니다. 역사가 말해주듯 피보다 깊은 형제에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참고문헌